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차 등교 개학을 하는 오늘 제주 지역 학생의 절반가량인 4만 명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특히나 나이 어린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등교가 시작되는 만큼 거리 두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수 1,200명 규모의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대비해 건물과 복도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한 반 학생이 30명 정도인데 교실 안 사물함을 복도로 옮기고 책상은 최대한 거리를 둬서 배치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책상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살균 티슈도 준비했습니다. 급식실 바닥에는 2m 간격으로 거리 두기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칸막이가 앞쪽과 옆쪽을 가리고 테이블당 식사 인원은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줄여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다소 불편한 점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감수하더라도 이제 등교 개학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중3과 고2 학생이 등교 개학을 하면 제주 지역 학생 8만 5천 명 가운데 46%인 4만 명 가량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단축 수업과 쉬는 시간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의 경우 개인 위생과 거리두기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과연 개인 위생이라든가 손소독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건가? 또 이제 마스크도 이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끼고 있을 수 있을 건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중요한 철저한 개인 위생과 거리두기 지키기에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늘부터 제주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단속 규정이 없어서 얼마나 준수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간혹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눈에 띕니다. 깜빡했어요? 네. 들고 다니세요? 아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오늘 딴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버스 운전기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마스크 쓰라 말아요. 그렇게 나와버려.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송 종사자가 승객 탑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었지만 앞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행정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오늘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다만 혼란을 우려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완전히 의무화합니다.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 수칙은 감염병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얼마나 이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왕 타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벗었다. 마스크를 쓰세요 해도 안 쓴다.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내리도록 한다든지 그 주변에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항공사마다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비행기 마스크 착용도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돼 의무 적용됩니다. MBC 뉴스 박성덕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도민들이 원할 경우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코인 노래방과 인천시 주점 등 30곳을 방문했던 도민들은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등을 방문했던 도민 230명에 대한 검사 결과 14번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22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1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당초 목표보다 훨씬 적어서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신청한 19만 9천 세대 가운데 지원이 확정된 세대는 12만 3천 세대, 1,109세대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외됐고 5,4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도내 전체의 60%인 17만 세대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했지만 보완 심사 대상까지 모두 합쳐도 4만 세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산 140억 원 정도가 남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100%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제주형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 대신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은 예산과 2차 예산 468억 원, 여기다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 예산을 합치면 재원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15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468억, 요건 얼마 전에 의회 통과를 시켰던 468억과 합치면 전도민 대상으로 하는데 재원의 문제는 크게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제주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입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은 예산 가운데 55억 원을 법정 필수 기금인 재해구호기금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추가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민을 지급할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 한 163억 원을 채출 예산 구조정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원희룡 지사와 같은 미래통합당 도의원들도 보편적 지급 요구에 나선 가운데 원 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1급수를 자랑하는 서귀포시 예래천에 수백 톤의 가축분뇨 액체 비료가 흘러들었습니다. 근처 중문골프장에서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급수 맑은 물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예래천이 붉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수면 위에는 거품이 떠다니고 30cm도 채 안 되는 얕은 바닥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색이 변한 물이 바다로 계속 흘러들면서 밀려오는 파도도 짙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참개 같은 거가 여기 서식하는데 그런 종류하고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 고기나 이 전복 그런 종류가 폐사될 확률이 많습니다. 예래천으로 오염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어제 낮 12시쯤입니다. 오염수가 나오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중문 골프장과 연결된 우수관에서 벌써 2시간 넘게 오염수가 하천으로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액체 비료를 뿌리는 과정에서 유출된 건데 저장 탱크와 스프링클러를 연결하는 배관이 파손돼 지하로 스며든 400톤가량의 액비가 우수관을 타고 흘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물과 함께 같은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액비가 어떤 형태로다가 압력에 의해서 자동 누출된 건지 어느 오래된 관이 터졌는지 그 원인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문골프장 측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바이오 액비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지만 서귀포시는 유출된 액비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하수처리량 포화로 개선이 시급한 도내 하수처리장 8곳의 시설 용량과 처리구역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제주도는 2040년을 목표로 한 광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맞춘 시설 확충 계획이 담길 예정입니다. 딱딱하고 틀에 박혀있던 학교 공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학교의 변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어서 교육 효과도 높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옆에 마치 놀이동산을 연상시키는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높은 잔디 언덕에 미끄럼틀이 설치됐고 신나는 짚라인과 그네, 모험놀이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운동장 옆에는 그늘 쉼터가 생겨 언제든지 더위를 피해 쉴 수가 있게 됐고 방치됐던 바닥에는 사방치기 등 바닥놀이 시설이 그려졌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는 한 번쯤 눕고 싶은 해먹이 설치됐고 비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지트와 공연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해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놀이터 프로젝트로 진행한 학교 공간의 변화입니다.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갖가지 의견을 수렴해 즐거운 토론과 견학, 전문가 검토를 거쳐 1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구나. 내가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내 손으로 바꿔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가장... 특히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된 놀이 공간을 보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등교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꿈만 같고 친구가 놀 생각이 너무 설렙니다. 학교 공간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때문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52개 교를 선정했고 올해도 30개 교를 선정해 14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주권 개념을 찾아주자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내가 살 공간을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도록.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반영된 학교 공간이 전남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현재 제주는 습한 가운데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m 미만으로 매우 짧은 모습이고요. 이슬비 형태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엔 조금 쌀쌀하겠지만 낮엔 포근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17도, 서부와 남부 16도, 동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23도, 북부와 서부가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은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나타나고 있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 비가 내린 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기고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주도민의 단일안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배보상 문제 등에 대해 여야와 정부의 시각차가 컸다며 올해 안에 제주도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설치하고 새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용이 중지됐던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이 단계적 개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라도서관과 우당도서관 등은 다음 달 4일부터 1단계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는 문헌자료실 개방을 앞두고 열화상 카메라와 좌석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다음 달 22일부터는 일반 열람실도 전면 또는 부분 개방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가능한 32곳도
오늘부터 부분 개방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도내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도내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31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2,148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대출은 2천억 원 증가했고 가계 대출도 44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대출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경제 한파로 인한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자금과 운전자금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지역의 대중교통 환승 시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평일에 버스 이용 승객들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 환승에 걸린 시간은 평균 13.3분으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제주는 18개 분야 이용객 만족 평가 항목 가운데 배차 시간 간격과 운전기사 친절도, 혼잡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내 119 센터에 최신형 119 특수구급차 8대를 배치했습니다. 특수구급차는 사이렌 스피커 오작동 개선과 일부 의료장비 매립형 설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자동 발판 장치와 차량 내 안전등 추가 설치 등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됐습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112와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이 출국하려면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를 시행하고 재입국 심사 때에는 현지 의료기관이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 등록이 말소되며 외교와 공무, 협정 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